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후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내용도 팬들의 흥미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PSG는 리옹과의 쿠프 드 프랑스 FA컵 결승전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PSG는 3년 만에 쿠프 드 프랑스 우승과 함께 15번째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은 리옹과의 쿠프 드 프랑스에서 후반 40분 교체 출전해 팀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이강인은 PSG 데뷔 시즌에 3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5골과 5개의 어시스트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PSG는 리옹을 상대로 음바페가 공격수로 나섰고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측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루이스 비티에아 에메리는 중원을 구성했고 멘데스, 베랄도, 마르키노스, 하키미가 수비를 맡았습니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켰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에서 PSG는 전반 22분 덴벨레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덴벨레는 멘데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리옹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PSG는 전반 34분 루이스가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골문 앞 헤더 슈팅이 골라인 위에 위치한 리옹 수비진에 맞고 나오자 재차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리옹 골문을 갈랐습니다. 전반전을 뒤지며 마친 리옹은 후반 10분 오브라이언이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코너킥 상황에서 체르키가 골문 앞으로 띄운 볼을 헤더골로 연결했지만 리옹은 더 이상 득점에 실패했고 PSG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로, 마르키노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하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쇼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음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이제 파리는 포스트 음바페 시대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이강인 선수의 입지와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더 라인스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을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하며 화제입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등을 집중 분석했고 특히 이강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분석과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유독 많은 포지션을 소화했다. 중앙 미드필더의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윙어의 최전방 공격수까지. 이 매체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10대 유망주들이 커리어에서 중도 탈락했습니다. 부진한 경기력 때문일 수도 있고 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과 변동성은 한 선수의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렵게 만듭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강인은 10살 때 발렌시아 유스에 입단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조숙한 재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의 무게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17살이 되자 그는 발렌시아 1군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10대로서 믿기지 않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팬들의 설렘은 커졌고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1군에 데뷔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으로 U20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세계 무대에 이강인을 알린 최초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2골 4도움을 올리며 조국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골든볼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발렌시아로 돌아왔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강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클럽을 떠나기로.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했고 그는 마요르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내내 부진했고 이강인의 발전은 정체됐습니다. 잘못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비에르 아기레의 등장은 이강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기레의 시스템은 이강인에게 경기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에서 가장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마요르카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최전방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이 끝날 때 이강인은 드리블 90번을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럽 5대 리그에서 4위였습니다. 비니시우스 112회, 리오넬 메시 102회, 제레미 도크 96회 다음이 이강인이었습니다. 횟수로는 4위였으나 시도 대비 성공 확률로 전환 시에는 이강인이 1위였습니다. 특히 혼잡한 지역에서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은 빡빡한 수비를 돌파하거나 압박에서 벗어나는데 탁월했습니다. 이 능력은 마요르카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있었기에 마요르카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9위에 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은 유럽 전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강인이 빅클럽으로 이적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가 이끄는 PSG가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이강인 첫 시즌은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차출로 부진했습니다. 연속성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인해 상당 부분을 놓쳤습니다. 또 약간의 부상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필요한 경우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케는 때때로 이강인을 제대로 썼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훌륭한 크로스를 가지고 있고 데드볼 전문가입니다. 그는 훌륭한 드리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왼발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강인은 크로스 능력이 잘 나올 수 있는 왼쪽 윙어 또는 드리블, 컷인, 슈팅을 할 수 있는 오른쪽 윙어에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PSG에서 단순한 윙어로 자주 나섰고 그의 잠재력은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사실 이강인은 PSG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이 더 잘 어울립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어떤 종류의 패스도 받을 수 있고 첫 터치에서 공을 잃을 위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의 연계 능력은 중앙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완벽하며 팀 동료들과 더 가깝게 플레이하면서 수비수를 현명하게 뚫는 데 적합합니다. 때문에 이강인은 아르연 로번보다 다비드 실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윙어의 치명적인 능력인 가속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윙어가 아닙니다. 이강인은 중앙에서 플레이하면서 긴밀한 통제력과 시야를 활용해 수비를 잠금 해제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우상인 실바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에서도 이강인의 플레이는 실바의 역할이었습니다. 볼점유 상태에서 이강인의 움직임은 탁월했으며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활용도는 극대화됐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어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나섭니다. 그럼에도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한국은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PSG에서 이강인의 가능성은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타고난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윙어를 대신해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파리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납니다. 엘리케가 이강인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이강인이 중앙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더욱 큰 자유가 허용된다면 음바페 이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PSG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경기장에서 이강인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것을 중단하면서 이강인이 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곳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즌 이강인의 다음 행보가 이를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분석하고 전한 보도라고 느껴지는데요.